다시 너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네, 아낌없이 살아보고 있습니다의 살아보는 중입니다의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옆에는 이 책의 저자 이면주 아나운서님이 나와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보랏빛 야망단 여러분 진짜 와 67분이나 같이 오셨고 인스타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진짜로 제가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오프라인 북토크였거든요. 근데 네. 그걸 못한다는 상실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상상 이상으로. 저의 약간 로망이 하나 없어지는 걸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이 현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랜선 북토크도 기획을 했고 또 진짜로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리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검색어 넣으시고 계시죠? 진짜 많이 온라인 넣죠. 서점 사이트에. 네. 네, 해시태그로도 많이 검색하고 블로그 리뷰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남겨주세요. 독자분들의 리뷰나 반응들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있으세요? 오늘 방금 제가 스토리에 올린 건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보고 나서 저를 잘 모르셨나 봐요. 근데 이 아나운서가 너무 궁금해졌고 나이가 너무 열정이 넘쳐서 10대, 20대인 줄 알았는데 연배가 본인이랑 비슷해서 놀랬다. 유노유노 못지않다 열정이. 맞아요. 그런 열정에 관한 리뷰도 많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고민에 관해서 나도 진짜 했던 고민이다, 공감된다라는 리뷰들도 많았어요. 네네. 임 작가님께 네. 질문이 있었어요. 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자신의 글이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요. 저는 첫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작업 환경이 나에게 최적의 환경인지, 그리고 글 톤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가 좀 찾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몰입의 단계로 갔어요. 그래서 거의 이 책을 고민한 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었지만 딱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 완결까지는 한 2달을 엄청 집중했던 것 같아요. 2달 정도에 확 집중해 쓴 거고, 근데 그 전에 진짜 많이 시행착오, 글도 버리기도 하고. 아낌없이 살아보는 중입니다에서 가장 아끼는 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그냥 바로 골랐어요. 이 글 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진 글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딱 그 주제에 관해서 하나여가지고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라는 네네. 네, 챕터인데요. 서로 짠해하는 관계. 네, 맞아요. 제가 그 글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원래 구성할 때는 아예 그런 글은 없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쓴 거고, 그 글을 쓰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이제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휴가를 내서. 근데 할머니를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너무 많이 떠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났을 때부터 막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할머니를 보는 내내 눈물을 참고 왔는데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여성 독자분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딸이라면 엄마와의 관계,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할머니에 비해서는 내가 일하는 여자로서 누리고 있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과 한편에는 또 어머니 세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줬던 그런 것에 대한 한켠의 미안함과 그렇게 서로를 짠해하는 3대에 걸친 모녀의 관계가 되게 잘 녹아있는 글이어서 저도 되게 좀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작가님을 어디 미용실에 갔다가 어떤 잡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였죠. 엘리였나요? 거기 어머니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역시나 엄마와의 관계는 맞아요. 진짜 좀 짠해지는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의 관계 참 네. 그 애만 있지도 않고 징만 있지도 않는. 짐도 근데 엄청나죠? 네, 많이 정말 싸우고, 근데 또 그만큼 또 진짜 사랑하는 마음도 끈끈하기도 있고. 하고요. 정말 네. 평생에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만하님, 임 네. 작가님의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이 사람 너무 열정 만수르다, 열정 부자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신년에 읽었을 때 아 정말 되게 에너지를 받는다. 뭔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의욕적으로 뭘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들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임 작가님이 워낙에 갖고 있는 본인 캐릭터의 그런 긍정성, 에너지 이런 것들이 에세이라는 장르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자기를 닮은 글을 써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켜켜이 묻어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뭘까요? 열심히 하는 건 자신 있었다. 자신 있어요. 올해 하루도 허투루 산 적이 없다. 없죠. 어떻게 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자기 네. 반성도 들었고요. 네. 참 이런 어떤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거 정말 그 태도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독자분들 중에서는 아, 진짜 윤호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 사는데 아, 난 약간 못난 것 같아. 난 좀 쭈그레진다. 이런 느낌도 조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리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이만하님은 뭐 늘 공부도 네. 잘하고 늘 아니에요, 똑똑하고 늘 아니에요. 잘해왔을 것 같은데 안 그런 면도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임 작가님의 열정 뒷면의 그늘이라고 할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지칠 때가 있다. 당연하죠. 열심히 살다가 현타 올 때가 있다. 이럴 때를 조금만 들려주세요. 일단 그 현타 오는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알아서 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이과에서 전교 1, 2등 하셨다는 거. 너무 내 자랑 너무 많이 한다 책에서. 어쨌든 좀 저는 이렇게 열정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회사에 와서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저의 열정을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내가 하고 싶다고 저 이 프로그램 저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근데 선택을 받고 나서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뭐 아나운서 취업 준비할 때부터 항상 한시적이다. 나는 임시의 자리에 있다. 안정감을 느끼기가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몇 년이 길었고, 그러면서 그때 엄청 꿈꿨던 게 뭐냐면 정말 제 소띠인데 소처럼 일해보고 싶다. 진짜 소처럼 일만 해보고 싶다. 나 아무 불안함 없이 그냥 일만 잡생각 없이. 네, 그냥 일만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을 너무 많이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다 감사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을 때 재밌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근데 하다가도 당연히 현타가 오고, 오히려 저는 몰입할 때는 힘든 줄 모르는데 딱 하나 끝내고 나면 좀 심하게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이 책도 오히려 진짜 출간 때까지는 별로 힘들긴 해도 체력적으로 막 현타가 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출간이 되고 그랬는데 뭔가 북토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뭔가 되게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막 이상한 기분들이 막 또 드는 거예요. 약간 번아웃도 오고 그러면서 좀 침체기를 겪었었어요. 이 연말에. 몸도 아프셨고. 몸도 되게 아프고 한 번 쏟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쓰나미가 딱 오더라고요. 좀 그런 시간이 저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가면 진짜 많이 누워있어요. 진짜 많이 누워있어요. 저 네. 되게 열심히 사는 것만 제가 보여드려서 그렇지, 제가 집에 있는 제 관찰 카메라 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위안이 되네요. 침대에서 안 일어나요. 네, 우리 이렇게 아낌없이 살고 계신 임 작가님도 집에서는 누워있다. 엄청 누워있어요. 네,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분의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까지 작가님이 하신 도전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했던 도전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궁금합니다. 저는 도전이 그냥 매 순간 하고 싶었던 걸 했던 게 다 도전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했던 것도 저의 삶에 진짜 큰 물길을 바꾼 도전이기도 했고, 근데 그냥 제가 딱 떠올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저의 도전은 그냥 혼자 여행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도전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엔 이걸 도전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후회 없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를 진짜 많이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고 저를 치유하기도 하고, 저는
네, 그게 진짜 저의 의미 있던 도전이 아니었나. 음.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를 하게 된 것도 여기 나오지만 제가 혼자 미국에 가서 그때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내게 된 것도요. 2019년 재작년이 됐는데 그때 한 달 여행을 가면서, 그때 이제 혼자 여행을 가니까 밤마다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유럽 혼자 밤에 다니면 위험하니까 저는 늘 숙소에 일찍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밤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혼자 여행 가면 한국 소식 막 보고 인터넷 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 한국인가 집이 여기 유럽인가 모를 만큼 그게 싫어서 제가 그러면 이럴 시간에 저녁에는 글을 써야겠다. 그걸 이메일로 보내봐야겠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좀 반응도 좋았고 스스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좀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아, 내가 돌아가면 책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첫 책을 쓰게 된 계기도 혼자 여행을 가서 글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모든 저의 어떤 도전의 기점이 여행과 많이 맞닿아 있었어요. 여행을 가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뭔가를 떠올리고 그렇게 다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스스로를 새로운 환경에 데려다 놓음으로써 되게 내가 몰랐던 나를 많이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좀 대처하는 나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혼자 여행을 다니기 전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지는 않으셨나요? 네, 저는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한 게 라오스 얘기 나오잖아요. 네. 피터 만났던 얘기.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짜 글을,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그냥 쓰긴 썼죠. 근데 정말 짧은 메모였고, 오늘 뭐 했다, 아 오늘 화났다, 오늘 짜증났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메모였고, 근데 글이라는 거를 딱 썼던 거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슬픈데, 이거를 또 자존심이 또 그때 되게 강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힘들고 기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나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런 걸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좀 할 수 있게 됐는데 한 4년 5년 전에는 자존심도 너무 세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막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나를 치유해야겠다 하면서 혼자 그냥 20만 원짜리 싸구려 노트북 잃어버린 상관없는 거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가서 막 토로하듯이 막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글을 쓰면서 점점 다듬어진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글을 쓰다가, 나의 치유를 위한 글을 쓰다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을, 업로드하기 위한 글을 쓰고, 또 책을 위한 글을 쓰고,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참 우리가 전공에 대한 선입견을 깨게 되는 것 같아요. 공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공대를 잘못 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대학 전공 네. 같은 게 직업 선택이나 네. 이렇게 본인이 잘하는 일과는 조금 멀 수도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전공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 다 아낌없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을 깨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분들이 많고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종우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임현주 작가님도 그런 좀 틀을 깨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저는 또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셔츠의 타이 차림을 이제 시도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쓰신 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그치, 좀 매니시한 룩, 뭐 남자들이 있는 그런 약간의 좀 권력의 느낌을 여성들이 룩에서 추구하는 것도 되게 신선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임현주 작가님이 글 쓰신 내용이 셔츠 몇 가지와 타이 몇 가지를 갖고 있으면은 코디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사실 제일 컸어요. 너무 신박한 거예요. 진짜요? 아니 이거 진짜 정말 에너지가 많이 절약되겠다. 진짜로요. 네, 옷 입는데 쓰는 에너지를 네. 딱딱딱 몇 가지 조합으로 되게 집중할 수 있겠다.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를 매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뭔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구나를 좀 이해하게 된다고 하고, 저도 그걸 바라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넥타이를 해서 매게 된 것도 그냥 진짜로 제가 한 2달 정도를 늘 코디팀에 맡기다가 그냥 딱 2달 정도를 셀프 코디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기간 동안. 그 다음날 뭐 입지 너무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그냥 코디팀에서 주는 옷을 그냥 입으면 되는데, 막 새로 옷을 사기도 하고, 근데 옷장에 있는 옷이랑 막 매치하기도 하고, 근데 막 한 달 정도 하니까 이제 슬슬 떨어지잖아요. 입을 만한 새로운 코디가.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냥 방에서 아빠 넥타이를 보게 됐고, 저거 좀 괜찮은데? 뺐는데
아 이거 해도 되나? 근데 이제 아빠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시고 동료들도 괜찮은 것 같다. 외부 갔더니 막상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넥타이를 저도 좀 용기를 갖고 계속 매게 됐는데 진짜 그러면서 코디가 너무 무궁무진해지더라고요. 진짜 셔츠 몇 개, 자켓 몇 개, 넥타이 몇 개면 조합이 좀 고민이 없었고 저는 그 그때 대목을 읽으면서 아 스티브 잡스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냥 까만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 나가면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사실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서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갑갑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바꾸고 싶어 하지만 자기 힘이 좀 미약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 네네. 하지만 나는 너무 나는 사원밖에 안 돼. 난 대리밖에 안 돼. 그리고 선배들이 이런 거 싫어할 것 같아. 선배들이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지 않았어. 진짜 어려운 문제다 진짜로. 그건 저는 근데 일단 억지로 하라고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에 다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안경을 끼고 뭔가를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간 그런 미련이 좀 사라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각오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 진짜 뉴스를 다시 제가 하게 됐잖아요. 너무 솔직한가 싶은데 예를 들어 잘리면 잘리는 거지. 약간 진짜 약간 아니 진짜로 그런 마음까지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막 더 이거에 후폭풍이 너무 두렵고 이럴 때는 여러분 굳이 막 나는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이 조직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스스로 있으면 괜찮아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본인에게 있으면 괜찮고 이걸 했을 때의 파장까지도 다 생각을 해 보고 저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정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크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인데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기자야 기사 쓰는 방식에 대해서 늘 그냥 A라는 방식으로 당연하게 써왔는데 갑자기 B라는 방식을 써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이런 B라는 방식을 썼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파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냥 너 왜 이거 다르게 썼어? 라는 거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그럼 저는 그냥 그거를 막 선언하면서 저 이렇게 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쓱 해보는 거죠. 근데 정말 부드럽게 침투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 선배가 너 이거 왜 이렇게 썼어? 그랬을 때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좀 그래서 부드럽게 이거를 그냥 슬쩍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가 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어때요? 나 갑자기 진행자 모드로 프리랜서 어때요? 생활도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 기쁨과 슬픔이 있듯이.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 후배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무작정 퇴사하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네 거를 최대한 많이 쌓아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후배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 이 책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근데 회사를 다닐 때는 사실 네. 그런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선배들이 아무리 회사 다니는 동안에 뭐 셀프 브랜딩을 해라, 너의 강점을 많이 알려놔라, 뭐 인스타에 열심히 뭐 포트폴리오 올려라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막상 그만두니까 후배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벌써 갖고 있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자기 브랜딩에 대한 어떤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회사 생활은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마인드에 이제 탑재되고 나서의 조직 생활은 어떤 식으로 달라졌나요? 일단 겁나 빡세요. 겁나 힘들어요. 진짜로 두 가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저는 두 바퀴를 돌린다. 원래 외발 자전거 그냥 타다가 이제는 양 바퀴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저를 외부 활동 어쨌든 저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외부 활동 하느라고 여기에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그럼 이건 진짜 주객전동거. 그쵸. 저라도 제가 괘씸하게 보이죠. 본업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면 장점이 유튜브 그때 막 낚시 다니면서 진짜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힘들었고 편집까지 했는데 그때 저와 처음 만났고 네. 근데 그때 진짜 방송 열심히 했어요. 그때 방송도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나고요. 너 눈 되게 충혈돼 있어. 피곤해? 안 피곤해. 오히려 진짜 그래야 내가 이걸 하는 타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본업에 충실하지 않구나. 그러기 위해 저는 더 내색 안 하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역시 MBC의 윤호다. 아이, 그렇죠. 열심히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첫 시작은 외부 브랜딩의 첫 시작은 제 유튜브였어요. 제 이만한 채널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확장이 됐던 게 책 작업도 했고, 이제 칼럼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영화 행사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진짜 어떤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또 잘했을 때 외부 활동, 예를 들어 뭐 영화의 모더레이터를 잘했어요. 그러면 또 그 업계 사람들은 다음 모더레이터를 누구 할까 늘 항상 공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촉각을 세우면서 이런 사람도 있대라는 게 한번 또 눈에 띄면 또 기회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연장해 나가는 거죠, 스스로. 좀 그런 가지 뻗기를 계속 저는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책의 그 얘기가 저는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방송 같아도 그거를 보고서 섭외가 오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어떤 다른 행사에 갔을 때 그 행사 자체가 아니라 그걸 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의 기회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거. 진짜 맞아요. 그거는 프리랜서가 되면 정말 많이 느끼는 일이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기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고,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남들이 티 안 나니까 열심히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일단 할 거면 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아낌없이 것 해야 됩니다. 같아요. 진짜로. 아껴둔다고 네. 어디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맞아요. 아낌없이 하는 게 다른 맞아요. 일로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진짜 유튜브를 하면서도 취업 영상 올린 거 가지고 다른 이제 기업에서 막 그 활용하기도 하고, 진짜 의외의 막 활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인으로서 외부 활동하면서 브랜딩을 하면서 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저의 확장성도 분명 있지만 저의 심리적인 면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진짜 저는 많이 뿌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씨앗을 막 뿌리면서 그게 저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나무가 돼서 좀 불안함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로서의 일하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혹은 조직에 있지만 회사 밖에서도 나의 역량을 키워가고 싶으신 분들께 또 어떤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작가님이 읽으신 부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솔직해져야 된다. 저는 진짜 아나운서 준비할 때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나운서 한다고 사람들이 네가 무슨 아나운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을, 누군가는 넌 저 타고난 아나운서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가 무슨 아나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을 그냥 좀 제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솔직해지고 그냥 가볍게 도전을 해보는 거죠. 가볍게. 막상 해보면 너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좀 또 TMI인데 너무 좋아요.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좀 좋아했던 눈여겨본 남자애가 있었어요. 되게 괜찮다. 되게 눈여겨보고 말 한번 걸고 싶은데, 내가 말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했던 친구가 나중에 되게 좋은 기회가 어떻게 진짜 몇 년 시간이 흐르고 진짜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 막 어떻게 얘랑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막상 얘기했는데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간 나는 되게 몇 년 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게 내가 좋아하고 동경하고 이랬던 게 막상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방송국 안에서도 이 프로그램 진짜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 예능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능 막상 해보니까 즐거운 점도 있는데 그만큼 힘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해보면 알게 되는 기쁨과 슬픔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가볍게 그냥 발 한번 담가보는 걸 저 추천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야. 제가 좀 다양한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되게 잘 되는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기보다는 많이 해보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해보면 그 중에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수를 많이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하면 됩니다. 임 작가님이 네. 이제 크리에이터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결국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얘기가 또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되게 특별하고 멋진 사람들만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고 그 개성에서 정말 뭔가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특별함을 좀 들여다보는 관찰과 좀 그런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토크 신청하신 분께서 네. 임 작가님은 콘텐츠 주제를 어떻게 떠올리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 콘텐츠가 제가 다양한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만화 채널 할 때는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콘텐츠를 하는 일단 목적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만화 채널을 제가 처음 했던 거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방송국 안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핑크 머리도 할 수 네, 없으니까. 네. 순전히 저의 사심을 채우고자 제가 재밌게 살아보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수익이 날까가 먼저가 아니었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가 제일 일단은 그 컨텐츠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진짜 좀 재미있게 하다 보니 나중에 수익으로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머리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일단 저는 컨텐츠가 달라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근데 칼럼을 써요, 신문에. 근데 신문 칼럼은 내가 쓰고 싶다고 그게 맞기도 하지만 요즘 시의성이 뭔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걸 되게 고민을 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가를 전 또 많이 떠올리는 것 같고, 신문의 칼럼은. 그리고 예를 들어 북튜브 몸과 마음의 양식당에서는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인터뷰를 할 때도 저도 만나고 싶었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보는 사람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컨텐츠에 따라서 목적성이 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글을 쓸 때 영감을 얻는 거는 독서도 있고요, 물론. 근데 저 가장 많은 거는 대화,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어, 인상적인 이야기를. 그럼 저는 그거 바로 메모를 해요. 그 메모가 모든 다 글의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제가 진짜 많이 느끼는 게요, 사진 진짜 일단 많이 찍으세요. 일단 저는 여행 사진 요즘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행 사진 더 많이 찍을 걸, 옛날에 예쁜 사진만 남겨놓고 막 지운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 당시 생생하게 어떤 좀 남겨놨던 글들은 진짜 좀 더 생생하게 많이 살아나는 게 있고, 그 여행지에서 느꼈던 에피소드를 30날에 제가 한 달 휴가 갔을 때 썼던 이메일, 지금 보면 전혀 기억이 안 날 이야기들이 거기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진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메모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게 다 나의 영감의 원천이자 내 글 소재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너무 꽉 차게 진짜 다양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헤어지기 아쉬워요. 네, 정말 아쉽지만 또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 오늘 너무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그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황성우 작가님 정말 최고의 진행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 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또 김하나 작가님, 모든 분들 다 소중하지만 또 김하나 작가님도 저희가 이제 곧 만날 건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또 모든 분들 채팅창 남겨주신 분들 너무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사하고, 또 시상식 분위기가 됐어. 나 진짜 큰일 났네. 마지막 울지는 안 돼요. 울지만 마세요. 네, 제가 북토크를 못해서 한이 됐던 사람인데 오늘 그 한을 좀 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앞에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런 아쉬움은 간직을 하고 언젠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그때는 진짜 반갑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아낌없이 살아보는 중입니다. 너무 이 새해에 어울리는 뭔가 마음에 되게 의욕과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임현주 작가님이 다 리뷰 검색해보고 좋아요 찍어주시니까 진짜 리뷰 여러분,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작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정말 좋아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썸네일용을 하나 작가님, 약간 이거 캡처 여러분 네, 해주세요. 캡처 타임. 그쵸? 어떻게 예쁘게 나올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캡처했나요? 네, 아낌없이 네. 살아보는 중입니다에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짜 우리 황성우 작가님도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나중에 언젠가 또 이런 콜라보로 또 인사드리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안녕히 받으세요.